두 번째로 이제 기존의 치료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알고 계신 암 치료는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가 수술, 다른 하나가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은 병을 완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떼내는 것이고 1기, 2기, 그리고 일부 3A기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크게 자르고 열어야 했지만 요즘에는 복강경처럼 이렇게 구멍만 뚫는 흉곽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보통은 폐에 이렇게 원래 갈라지는 선들이 있는데요. 그 선 단위를 따라서 잎사귀 하나, 폐 옆을 통째로 절제하는 폐옆 절제술이 이제 기본이 되고 항상 주변에 있는 림프절까지 같이 떼내게 됩니다. 다음 방사선 치료는 몸의 일정 부분에만 예를 들어서 왼쪽 사진에서 이런 빨간색과 같이 암을 다 떼어내고 남은 그 자리에 오른쪽과 같은 기계로 방사선이라는 물질을 쪼이는 것인데요.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방사선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시행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첫째로는 수술적으로 떼어냈는데 뗀 경계에 암세포가 남아있어서 그 절제 변형이 불충분한 경우, 즉 남아있을 수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림프절들이 양성이어서 그리고 멀리 떨어진 림프절까지 전이가 있어서 보이는 림프절을 다 떼고 나왔지만 그래도 그 옆에 있는 림프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의심스러운 경우. 이 두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항암은 아시다시피 이제 링거로 주사로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를 타고 온 몸에 약이 퍼지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세 전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떼고 나는 자리에 남은 것도 그렇지만 암이 처음 생기면 이렇게 혈관을 타고 뇌나 다른 폐 간과 같은 장기에 조금씩 암세포가 한두 개씩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세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CT를 찍어보면 보이는 건 하나도 없겠지만 이 미세전이가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커지면서 전이로 재발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암세포들의 뿌리를 뽑고자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의 흐름을 보여드리자면 보통은 먼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대개는 4번 하는데 2기와 3기에서는 모두 하고 1B기의 경우에는 좀 고위험인 사람한테서 선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3주 간격으로 4번 하니까 보통 3개월이 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맞아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10분 정도 쪼이고 오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걸 한 30회 하게 되니까 약 한 달 반 정도가 걸려서 전체를 통틀자면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이제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항암 치료를 수술 후에만 하지 않고 수술 전에 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요. 이를 선행항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항암하고 수술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앞 뒤로 항암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 하게 되면 보조항암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수술 전에 항암을 하는 것의 이제 목적은 보통은 첫째로 당장은 암의 크기가 크고 여기저기 중요한 데 달라붙어 있어서 떼기가 어려운데 항암을 먼저 해서 암의 범위를 줄이면 수술이 훨씬 용이해지고 성적이 좋아질 것 같거나 또는 미세 전이가 분명히 있을 만한 좀 높은 병기라서 미리 암의 기세를 꺾어놓고 줄일 만큼 줄여서 수술하는 것이 성적이 좋고 재발률이 가장 낮아질 것 같아서입니다. 수술 전후에 항암을 하는 것의 장단점을 좀 살펴보자면 항암을 먼저 하게 되면 이 미세 전이들을 좀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약이 빨리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겠고 또 하나 큰 것은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해서 암을 떼내면
암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 이 암세포는 이 약에 잘 듣는 암이구나, 아니구나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술 후에 항암을 하게 되면 장점은 일단 수술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항암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커져서 혹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되겠고, 또 수술 전에 항암을 하다가 체력이 많이 상해서 실제 수술을 힘들어 하거나 못하는 경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또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조 항암을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생기느냐? 보통 5년 생존율을 딱 5%포인트 올려준다고 말을 하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레이스 연구가 가장 큰 메타 분석이었는데 5년째의 생존율을 보시면 노란색이 항암을 한 군, 파란색이 안 한 군인데 5년 생존율이 64%대 59%로 딱 5%포인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득은 왼쪽에서 보시듯 2기와 3기에서 왔는데 항암을 해서 살았던 환자를 쉽게 말해서 이 보라색으로 표현한다면 2기, 3기에서는 보라색 환자들이 꽤 많은데요. 1기에서는 초록색, 항암을 안 해도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주로 2기 이후부터 항암을 권장합니다.